이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에서 입찰할 다세대주택을 찾는 방법. 이렇게 한국 신탁, 토지신탁에서 이와 같이 이제 분양 정보가 있으면 분양 정보를 누르면 이제 분양 현장 정보냐 공매 물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분양 정보를 누르게 되면 분양 현장 정보냐 아니면 공매 물건 기타 공고 나오면 여기서 이걸 선택하지 않고 공매 물건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공매 물건 검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공매 물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내가 찾고 하자는 공매 물건 기타 정보 내역이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분양 정보, 분양 현장 공매 물건 및 기타 여기서 이거 선택하면 이와 같이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보니까 131번에 번호 131번에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얘들 양지 세례빌 제 2층 제 메토가 이 공매 물건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검색해서 지금은 이제 보면 완료라는 거는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는 건 완료됐다는 건데 여기에 매각 절차가 진행될 때는 여기 진행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럼 이게 찾으면 되고 그걸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신탁 물건 공매 입찰 공고 이 부분은 신문에 신탁 공매 물건은 현장 공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 신문에 공고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탁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때의 신문에 공고했던 물건을 좀 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여기를 클릭하면 이 공매 공고문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매 공고문을 보면 집합 건물로 해가지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17 양지 셰르빌 제 몇 층 몇 호 나와가지고 그 대지권은 이제 344.5분지 28.81 건물 전용 면적은 59.06 한 24평형 정도 되죠. 아파트 따지면. 이런 것이 이제, 1차에서는 1회부터 4회가 이제 3억 178부터 2억 1990만 9천 078. 이거는 왜냐면, 이 하루에 이렇게 4번을 매각 절차를 진행되는데, 2016년 7월 11일 날 10시, 11시, 2시, 5시 이렇게 4번에 거쳐가 그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죠.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2차 같은 경우는 그 1회부터 4회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또 금액을 1억 799만 9,170원에서 1억 4,434만 1,390원으로 해가지고 4개에 거쳐서 이것도 2016년 7월 17일 해가지고 10시, 11시, 2시, 3시 이렇게 4번에 거쳐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7월 11일 날 3억 1,078만 2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에는 이 가격, 11시, 2시, 3시에는 2억 1,999원 070만원까지 다운해가지고 하게 되고 접수 부분은 1시 30분 전에 그 접수해야 된다. 2차 같은 경우는 7월 13일 날 10시에는 1억 9,799만 9,17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에는 1억 4,434만 4,395원에 매각세를 진행한다. 이게 접수 및 입찰 장소는 그 한국토지신탁 당사 6층 신탁 사업 2본부 회의실에서 한다는 거죠. 주소는 이제 보면 테란로에 있다는 거. 공매 방법은 채무가 입찰자에게 낙찰하게 되고 그리고 매수신청부는 이제 본사의 이 입찰 장소에 매수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원 뭐 인감증명서라든가 일부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일부 또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뭐 대리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정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입찰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이 여기에 기재가 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 입찰보증은 몰수한다는 거. 입찰보증은 입찰
희망 가격의 10% 이상이 된다는 거. 계약 체결은 낙찰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거. 또 이 계약금은 계약 체결 때 낙찰금이 10% 이상을 해야 되고, 잔금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입찰 서류 이런 것도 나오고, 기타 주의할 사항 같은 경우가 이제 기재되고, 여기에서 이제 궁금했으면 신탁사업 2본부 영업사팀 02-3451-1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매 공고문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 공고문에는 신탁 공매가 어떻게 매각이 되고, 입찰 절차는 어떻고, 입찰할 때 서류가 어떤 서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며칠 내 잔금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이런 부분들을 모두 매각 조건이요. 입찰 진행 절차에서 매각 조건이 모두가 다 신탁 공매 공고문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읽어봐야죠. 우리가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사집행법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이 있지만, 이러한 신탁 공매 같은 경우, 특히 현장 공매 같은 경우는 각 신탁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다. 이와 같이 이제 매각 조건을 확인했다면,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신탁에서 현장 공매로 낙찰받고 매매 계약에 성공한 사례. 이건 직접 본인이 이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같은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 전에 한국토지신탁에서 현장 공매로 낙찰받아 감정가가 33,600짜리를 1억 6,884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3억 5천에 이제 팔았죠. 팔아서 수익을 많이 봤던 건데, 이 물건은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게 강남구 논현동에 현장 공매로 진행되는데, 전용 면적이 79.6km에서 한 30평형 아파트 정도가 되는 크기예요. 이것이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돼서 이제 가격이 이제 이렇게 다운됐고, 공매 장사는 이제 한국토지신탁 당사 10층 부동산 유통센터에서 하게 되고, 공매 장소, 공매 방법과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응찰가액의 5% 이상이 하고, 계약 체결할 때 5%를 추가로 이제 납부하는 방법을 하고, 계약 체결은 낙찰 받고 나서 5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잔금 납부는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물건들을 이제 주소 같은 경우를 등기부에 정리해 보니까, 서울시 강남 논현동에 있는 논현동 연립주택 4층 하나 센스빌 연립주택인데, 채무자 겸 위탁자는 이수자고, 공매 집행기한은 한국토지신탁이다. 면적은 대지 같은 경우는 45.37이고, 건물은 79.61호에서 31평형 연립주택이었다. 그래서 보면 감정가는 3억 3,600이었는데 1차에 3억 시작해서 10%씩 저감해가지고 8차에 1억 10만 7,75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기본대로 따지면 이게는 국민주택 규모라 건물분 부가세가 없어야 되는데, 아마 본인도 몰랐고 공매 집행기한도 이걸 잘 몰라서 800만 원을 더 주게 된 거죠. 어쨌든 1억 6,884만 원을 갖다가 2006년 7월 7일 날에 낙찰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소유자가 이수자고, 소유자가 이수자고, 소유자가 주 구모건설로 이전했다가 또 신탁회사를 이렇게 옮겨갔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수자가 전입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전입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보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유자가 이수자에서 소유자 구목으로 넘어왔다가 이런 상태지만, 이 이수자가 요 담보신탁 계약서를 쓸 때 우선 수익자에게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줘가지고 대항력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낙찰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신탁회사의 공매물건은 임차인이 인수조건, 특별매각 조건이 없는 한 낙찰자 책임을. 그러니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인수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원경매나 암주상공매 같은 경우는 매각적 분방식이고 소멸주의로 해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 소멸되지만 그거 이외에 모든 거는 그 계약 체결 방식이고 인수주의로 하기 때문에 뭐든지 유효해. 특별 매각 조건을 정해서 매각 낙찰자가 매매 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매 대금을 가지고 임차인을 보증금을 반환하고 내보낸다든가 또는 이제 그 신탁 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가압류나 압류를 또는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 조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특별 매각 조건이 없는 한은 모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신탁 구매를 진행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낙찰받고 5일 있다가 이렇게 실제 그 당시에 낙찰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억 6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가세가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건물분 부가세까지가 납부한 거는 아마 신탁기관에서 오류를 그 당시에도 건물분 부가세가 면제되던 시절인데 신탁기관이 잘 몰라서 아마 그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한 것 같고 본인도 그것도 몰라서 납부했던 그런 이 어두운 시절이었죠. 어두운 시절. 어쨌든 뭐 계약금은 이제 계약금은 1,608만 원 입찰보증금으로 2006년 7월 7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6,432만 원 2006년 8월 6일 날 잔금은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006년 9월 5일 날 납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2006년 그 7월 7일 날 낙찰 받아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1억 6,80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아 가지고 3억 5천에 팔았죠. 3억 5천 정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신탁공매가 확산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입찰하러 가면 이때는 온비드 공매는 없고 모두가 다 그 현장 공매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봤었던 사례고 이번에 이제 한국자산신탁이 현장 공매 1층 상가 점포를 낙찰받아 임대하자. 이 같은 경우는 현장 공매 낙찰받아 이 당시에는 이제 요거는 불과 몇 년 전 거예요. 마포에 보면 1층에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이런 커피하우스를 이제 낙찰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인을 이제 낙찰받아 준 건데 제가 명도까지 다 이 사례는 이제 서울시 마포구 창년로 440 서강 하나 오벨리스크 109호 전용 면적이 이제 33.38 이렇게 상가 그린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33이면 요게 전용 면적이면 한 10평 정도 나오죠. 플러스 열이래. 왜냐면 이게 전용 면적이 51 공용 면적이 49가 상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면적의 2배가 계약 면적이다, 분양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이 정도가 되면 한 20평 정도 되니까 이제 작지 않은 커요. 꽤 큰 거죠. 이렇게 분양 면적이 실제로 67.26이죠. 2배가 되죠. 감정가는 2억 8,900만 원인데 최초 매각 예정 금액 시작해서 6차까지 저감되어 1억 7,100까지 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2억 3천만 원에 보았던 시세를 조사했더니 2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이 된 거죠. 보통 이렇게 이 신탁구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씩 매각 절차 진행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1시간마다 한 번 진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정가를 시세보다 낮게 판단해 가지고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감정가를 시세보다 120% 130% 책정한 다음에 하루에 4번 5번씩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첫 감정가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위탁자 겸 소유자인
이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위탁자 겸 소유자가 불만을 가질 수가 없고 이 다툼에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차에 이 매각절 진행해서 하루에 몇 번씩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1차에서 진행되는 가격을 갖다가 그걸 시세라고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그래서 이제 2억 3천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가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윈도우를 복사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 위치가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그 호수가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